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고민, 직장 생활 고민, 인생 고민까지 한 방에 후 날려들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넘어갑니다. 자존감 향상법입니다. 인생은 저는 멘탈 게임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구나. 이런 10대에서부터 제가 5, 60대까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심리적인 문제가 모든 부분의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멘탈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 멘탈이 강화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들의 공통점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외부의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 주변 상황 이런 탓을 하지 않고 또 멘탈이 너무 약한 사람 자기 탓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탓하는데요. 굉장히 자기를 스스로 적정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멘탈이 강한 사람들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멘탈이 강한 사람은요, 통제 못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멘탈이 약한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쓸데없는 오지랖을 피우면서 모든 것에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도둑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간을 다 쏟아버리니까 정작 자기가 해야 될 부분에서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쓰지 못하게 되는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사실 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는 일이 되게 어렵죠. 근데 멘탈이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기분 맞춰주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빨리 회복하잖아요. 이걸 심리학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금방 에너지가 또 생기고 금방 또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요, 과거에 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울증이라고 해요. 심각한 사람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미래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미래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내가 퇴직하게 되면 뭘 하게 되지? 이런 미래에 가서 어느 정도의 미래를 대비하는 거는 괜찮은데 불안증이에요. 미래에 가서 너무 불안하는 거예요. 그럼 멘탈이 강한 사람은 어디에 가 있느냐면요, 오롯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든 가족과 있든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여러분 지금 저를 만나고 있든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일단 집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집중, 모든 대상에 그 순간에 집중을 하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내게 되는 거죠. 멘탈이 강한 사람은요, 한두 번의 실패 아닙니다. 수백 번의 실패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갑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교수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합니다. 몇 번 도전하고 나서 안 된다라고 쉽게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 멘탈이 약한 사람일수록 한 방을 노립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조그만한 투자를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영문법 책이나 수학의 정석 한 권 읽으면 수학을 통달하고 영어를 통달할 것 같잖아요. 물론 앞부분만 시커멓게 끝나기는 하지만요. 다 봐도 결과가 변하지 않잖아요. 이거 책 한 권만 읽으면 리더십이 생기고 책 한 권만 읽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더니 말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를 투입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향신문 블로그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게 제 언어로 6가지 부분을 잡아서 말씀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차분하게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바라보자면요. 이게 자존감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아는, 그러니까 정체성을 아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자존감은요, 우리의 어떤 외모, 리더십, 성취, 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의 사생활, 아주 오래된 방송이지만 꼭 한번 보시기 권합니다. 총 5부작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자존감이라는 방송이 굉장히 사실 울림이 있어요. 도덕성이라는 방송도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저희 아내하고 그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존감 높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나요? 채팅창에 하나씩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하나씩 올려주시면 좋고요.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채팅창 한번 이렇게 보느라고 잠깐 봤습니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존감을 평가하는 사람, 자존감을 느끼는 사람은 누굴까요? 평가하는 사람과 자존감을 느끼는 사람이 다를까요? 한국인은 다릅니다. 자존감을 사실 느끼고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요. 채점을 자기가 하면 되는데 채점을 외부 사람한테 맡깁니다. 상사에게, 동료에게,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잘하고 있는지, 내 자존감 점수가 몇 점인지, 내가 자존감이 정말 성취해서 어쩔 때는 저도 강의를 너무 잘했을 때요. 막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즘은 제가 유튜브에 굉장히 몰입하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자를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300명이 넘게 듣는다라고 했는데요. 유튜브 구독자가 1명도 안 늘었어요. 그럼 자존감이 툭 떨어져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빨리 유튜브를 해서 이런 정철산 검색하시고 구독을 해주셔서 제 자존감 좀 올려주세요. 진짜 300명이 넘게 했는데 1명이 안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럼 눈물이 펑펑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인들은 쉽게 이렇게 자존감을 외부 사람한테 평가하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 야, 엄청나게 늘었을 거야. 진짜 어쩔 때는 깜짝 놀랐는데요. 70%가 구독을 했더라고요. 진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1000명을 돌파했었거든요. 1000명 바로 돌파했었는데, 야, 이거 보니까 강의록을 구독하신 분에게만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자, 이렇게 자존감을 외부에게 평가하면 안 되겠죠. 설령 안 하더라도 내가 이제 자존감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보셔야겠죠.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자존감 높여주시나요? 또 배우자는 그나마 낫죠. 여러분 자녀분들이 여러분 자존감 높여주시나요? 자존감을 짓밟죠, 여러분. 여러분,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이어폰 막 끼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자존감 높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자존감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 가치감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어디에 가도 호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낯선 모임에 가도 그래 좋겠다 재밌겠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실제로 사람들이 되게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럽니다. 저분이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랑 뭔가 스타일이 안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봐 내가 안 간다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탓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 가치감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은 자존감 안에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어떤 특정한 하나를 잘하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여러분 강사님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감 몸매부터 해서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수영에서만 자신감이 붙어 있는 거지 외부에 가서 그 일을 잘하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한 분야를 잘하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제가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과업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 일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래 한번 해보지.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부로 발령이 날 때도 있잖아요.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일을 못했더라도 나중에 그럼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차피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자신감에도 영향을 끼친다. 세 번째가요, 낙관적 태도예요. 인생에서 여러분 문제가 잘 풀릴 때, 좋은 일들이 가득할 때 낙관적 태도를 가지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어둠이 가득 찬 그 시기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낙관적 태도가 이런 자존감에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 밥 먹여 주지 않습니다. 레시피, 재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단연코 자존감이라고 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뭘 해도요, 이거 될까? 요리 마지막에 대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맛없지. 요리하는 내도록 갈등하면서도 요리하고 나서도 그렇게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맛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맛없는데 아니야 맛있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본죽은 다 죽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못생겼는데 나 잘생겼지. 아니야 너 못생겼어. 정신 챙겨.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자존감이 높은 거죠. 실제로 이런 친구들은요,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기나 프레젠테이션이나 방송을 하거나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그램 코딩, 새로운 언어를 쓰거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존감은요, 배우자에서도, 그 다음 자녀 교육에서도, 직장 생활에서 모든 전 분야에서 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1회에도 이런 발음과 억양으로도 방송을 한 10년 정도, 그 중에 한 2년 정도는 매주 고정 방송을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EBS에서 제가 캥거루족 이렇게 코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시죠? 캥거루족이 뭔지. 나이가 30이 넘을 때까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청춘들입니다. 이 청춘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턱 내려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은 깜짝 놀랐어요. 37살인데 이따위 방송 나온다고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얻어맞아가지고 눈이 진짜 밤탱이가 돼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이제 자존감이 바닥에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된 만큼 우리 스스로를, 부모도 굉장히 사실 어렸을 때는 영향력이 큰 게 분명해요.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또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도 많을 건데요. 자존감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자존감을 방해하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지금 딱 49분인데요. 12시까지 꽉 채워도 괜찮을까요? 동의해 주시면 제가 하고요. 아니면 바로 빡!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10분 내로 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대상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나 직장 상사도 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 중에 열등감이에요. 이 열등감이 느끼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타고난 유전적 요인도 있고요. 어떤 부모와의 반복적인 애착관계가 있고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나 어떤 조직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복잡한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등감의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인을 알면 여러분이 해소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왜냐하면 이걸 지하 327층에다 놔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열폭이라고 하거든요. 열등감이 폭발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갑자기 지하 300B-327-1층에 이렇게 딱 해놓으면 폭발하는 거죠. 갑자기 이런 부분은 여러분의 열등감을 건드릴 때요. 그게 학벌이든 어떤 명문대 대학의 꼬리표 캠퍼스든 간에 키든 외모든 피부색이든 뚱뚱하든 홀쭉하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이런 저처럼 사투리를 쓴다든지 억양을 쓴다든지 이러면 모든 부분에 말도 못하는 이제 열등감들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자기 혼자 신경 쓰는 구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정원이 이렇게 있다라면 잡초
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어떤 거는 잡초가 안 뽑아질 수가 있어요. 열등감이 극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깎아내야 되거든요. 감소라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제거하거나 감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존감의 꽃이 이제 나무가 피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열등감을 제거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빈 의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요. 제가 이제 특강을 나가거나 강연을 하면 뭐 하루 종일 뭐 2박 3일 캠프를 하거나 하면 저렇게 이제 의자를 만들어 둡니다. 의자를 만들어 두고 제가 만든 이름인데요. 자존이 그리고 청중들 중에 열등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대상자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열등이는 공격을 하고 자존이는 그 사람을 계속 높여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하루에 끝도 없이 우리 내면 속에서 나를 건드리는 열등감을 건드리는 대상이 있고 또 나를 자존감을 지키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프로이트에게 실망을 하고 프로이트의 모든 대척점을 하거든요. 프로이트는 한 개인의 모든 문제는 리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아들러는 반대로 모든 정상인을 자기는 탐구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열등감이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열등감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모든 인류의 발전은 사실 이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을 하게 되고 더 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거든요. 한 개인은 이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발전을 거듭한다라는 이런 개인 심리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 그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암시 트레이닝을 통해서 제가 젊었을 때 했던 건데요. 첫 번째, 여러분 열등감을 털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손은 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고운 편입니다. 저도 50대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손톱이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면 여학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손톱을 안 보이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 여학생들이 가방을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좀 뭐 문제가 있는 애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본인의 열등감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만 꽁꽁 감추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열등감을 드러내놓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이 약점보다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강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첫 번째로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서 이 자신감이 자존감으로까지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게 영어로 오토 서제스션이잖아요. 저절로 떠오를 수 있는 자기 암시 문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등록금이 없어서 봉제 공장을 다니다가 이제 대학에 직업을 이제 야간 대학을 다니다가 직업군인으로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1년에 책을 100권씩 읽으면서 자기 암시, 저 촌스러운 아카바의 전문책, 저 책을 읽으면서 1년 동안 반복적으로 저 문장을 하루에 100번씩 했거든요. 어느 순간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가 있다라고 하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보다 보면 초긍정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초자존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초강철 멘탈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이제 그런 부분이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박상영 선수 기억나죠? 그죠? 10대 14로 지고 있는 저 순간에 그죠? 자신에게 집중하잖아요. 올해 이제 부분에서 더 놀라웠던 이야기는요. 이 짝발이 된 우상혁 선수예요. 금은동도 아니고 4위를 한 거예요. 노메달이잖아요. 근데 너무 자신감 있잖아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런 마음들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자기의 암시 문구를 만들어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만의 정체성, 잘못된 정체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게 고정관념, 틀들이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내가
외로워하는구나,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죽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수용 전념 치료라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하는데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면 빠질 건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 잡으시고 건강한 자아상을 당연히 심어 두셔야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의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적어 보는 거예요. 저건 제가 이제 써보는 거예요. 대단히 제가 인간적이고 굉장히 따뜻하고 성실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도 인정하는데 진짜 꾸준하고 성실하다, 자기관리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마다 자기 이런 사람이다 한번 써보시고요. 다른 그 어떤 것들 학대하지 않고 자신을 관대하게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는 게 되겠죠. 스피치 능력 키우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스피치 능력이 올라가면 자존감도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투, 표정, 눈빛, 제스처, 외모 이런 것들도 사실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당당한 자세로 이렇게 걷는 게 좋고요. 전부 다 이렇게 한번 쫙 해보십니다. 에이미 커드처럼 자신감 있게 한번 모니터 쪽으로 이렇게 한번 넓혀보시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쫙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해주시고 화면 캡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한번 쫙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 이렇게 한번 펼치시면서 활짝 길게 펴시고 여러분 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원더우먼 포즈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싸울 때 이렇게 합니다. 어쩌라고 더 크게 보이려고 이렇게 꼭 나쁜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자신감 가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활용하셔야겠죠. 절대 긍정,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 긍정을 가지는 이런 훈련을 하시면 좋고요. 여러분 특히 이제 자녀 교육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모주기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이제 고급 순위인데요. 모주기 5년 동안은 하나도 자라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되는가 싶어도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5년이 지나고 나면 새순이 탁 떠요. 그럼 이 새순이 한번 튀기 시작하면 하루에 30cm씩 자라요. 그리고 나서 무려 30m까지 자라요. 저는 인간이 가장 느린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느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뭐 인생 절딱선이 지금도 없지만 나이 30이 넘어서야 제대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우리 자녀, 우리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시고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오늘 배우고 느낀 거, 깨달은 거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시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 연락처니까요. 여러분도 좀 앞에서 한 이야기 귀 담아 들으시고 제 자존감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강의 좋으셨나요?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